이때까지 살펴본 내용은 82년 약관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설명이었고, 실제 그 신협회 저가 약관의 주요한 내용들은 82년도 버전이 아니라 2009년 버전을 기준으로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 2009년 개정은 큰 틀의 변화라기보다는 그 82년도 약관에서 조금 수정된 부분,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고 수정된 부분들이 이제 다루어지게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뭐 9.11 테러라든지, 국제 테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소말리아 같은 곳에서 발생되는 이제 신종 해적,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상황이 변하기도 하고 해서, 이 82년도 그 82년도 신협회 저가 약관의 어떤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2009년 1일자로 새롭게 적용된 그런 내용입니다. 로이즈 협회하고 뭐 기존에 있던 런던 보험자 협회, 로이즈 협회가 이제 공동으로 해서 뭐 여기도 똑같이 조인트로 합동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2008년에 발표돼서 2009년 1월 1일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롭게 개정된 2009년도 버전은 몇몇 부분에 있어서 82년도 버전보다 피보험자에게, 보험자 말고 피보험자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슈어런스 액트가 2016년에 나올 때 2016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때도 어떤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어떤 균형, 이런 부분, 피보험자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게 적용이 됐는데, 2009년 개정협회 적하약관도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82년도 버전이 있고 2009년도 버전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2009년도 버전이 보편화되거나 확산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82년도 약간, 2009년도 약간, 그리고 구협회 저가 약관과 그 구증권을 쓰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공존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수업 내용은 2009년도 약관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되, 나중에 82년도 약관과 2009년도 약관의 차이점,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거의 대동소이해요. 쉽게 말해서 82년도하고 2009년도 약관은 이게 뭐 ICC AR이 ICCA가 되는 정도의 구와 신을 붙일 정도의 그런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2009년도 버전으로 쭉 살펴보고 몇몇 부분, 요 부분은 달라졌구나, 요 부분은 82년도와 2009년이 다르구나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신협회적하약관, 실질적인 내용은 개정협회적하약관의 내용이지만 좀 살펴보면, 구협회적하약관은 5조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는데, 이 신협회적하약관에서는 1조가 ICCA냐 B냐 C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ICCA를 선택했을 때 1조의 내용은 이거예요. 이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4조가 일반 면책, 5조가 불내향 부적합 관련된 면책, 6조가 전쟁 위험, 7조가 동맹 파업 면책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4, 5, 6, 7조가 신협회 적가약관의 4, 5, 6, 7조가 면책인데, 여기 규정된 거 빼고 다 보상해 줄게. 그게 내용이에요. 보험자의 면책 위험을 빼고 다 해준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ICCA의 경우에는. ICCB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1.1, 1.1.1, 1.1.2 뭐 이거는 그 실제 원문에 넘버링을 이렇게 해놓은 거고, 여기 보면 1.1이 있고 1.2가 있고 1.3이 있어요. 이걸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은 다음 사유에 기인하는 보호 목적물의 멸실손상, 합리적으로 기인하는 하재, 폭발, 자초, 교사, 침몰, 전복, 그리고 육상운송용, 이거는 이제 배죠. 배 본선이나 부선이 자초되거나 교사되거나 침몰하거나, 이거는 세 번째는 육상운송용구가 전복되거나 탈선하거나, 뭐 기차 같은 경우는 탈선이고 육상의 경우에는 또 차량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본선 배나 부선, 그리고 컨테이너 운송용구 이런 것들이 다른 물체하고 부딪혔을 때, 그리고 피난항에서 함을 내리다가 발생한 거, 그리고 지진, 화산, 분화, 낙뢰 이런 경우에서 합리적으로 기인하는 보호 목적물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 보상하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사유에 기인하는 보호 목적물의 멸실 손상이 있습니다. 1.2가 그래요. 그렇죠. 1.2는 3개가 있어요. 공동훼손, 그리고 투하, 가판유시, 그리고 세 번째가 이런 것들,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 쭉 나열하고 있어요. 여기에 해수, 호수, 하천수, 바닷물, 강물, 호수물이 들어갔을 때, 자, 보면 뭐 그게 그거 쭉 나열해 놓은 것 같은데 왜 굳이 1.1과 1.2를 나눠 놓았냐를 생각을 해 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은 이 사고의 원인과 보험 목적물의 멸실 손상이 직접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건 거죠. 배가 침몰을 했어요. 배가 침몰을 했는데, 배가 침몰을 하면 그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이 다 전손이 나는 건데, 이런 거지. 이 배가 침몰하지 않았더라도 그 화물이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끝도 없이 답답한 거죠. 그걸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배는 이미 침몰했고, 아니면 배에 불이 났어요. 다 탔어요. 배가 전소됐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배에 불이 안 났어도 화물이 원래부터 그랬던 거 아니냐. 이러면 이제 진짜 답답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배에 불이 나서 전소가 됐는데, 뭐 실제 화물의 상태가 불이 나서 그 불 탈 때 그 화물의 컨디션이 어쨌든지 상관없이 그냥 배에 불이 난 이 화재 때문에 그 보험 목적물이 없어지거나 파손되거나 전멸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는 거예요. 음모론으로 바라보지 말고 합리적이지 않냐. 근데 여기 1.2에 있는 거는 보면 이 원인과 멸실 손상이 직접적이에요. 다이렉트예요. 뭐 이거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물 들어온 거, 바닷물 들어온 거, 강물 들어온 거, 눈은 명약관하게 보이잖아요. 바다에다가 던져버린 거, 갑판에 실려 나간 거, 이거 명약관하잖아요. 뭐 이걸 합리적으로 추론할 여지가 있어요. 딱 보이는 건데. 예. 그렇죠? 공동훼손이잖아요. 이거는. 공동훼손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당한 게 아니에요. 핵심적인 부분에 제가 그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 배와 화물의 안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한 행위예요. 뭐 배를 들이박는다든지, 뭐 화물을 밖에 버린다든지, 피난항으로 도망간다든지, 뭐 자발적으로 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거 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이거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사유에 기인하는 멸실 손상인데, 위에 1.1에는 리즈너블이 붙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게 연관성이 있지 않겠냐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낸 거예요. 자, 세 번째 1.3은 하역 작업하다가 떨어뜨린 거. 그래서 이러한 멸실 손상에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ICCB를 들었을 때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죠. 차이점은 ICCA와 B의 차이점은 명확하죠.
이거 빼주고 다 해줄게와 B는 이걸로 인해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 내가 보상해줄게. 차이점이 큰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ICC-C는 위에서 열거되어 있는 것들 중에 요것들이 빠집니다. 지진 하산부나 낙뢰 뭐 이런 거, 해수옥수 하천물의 침입 뭐 그리고 추락손, 하물의 추락손 이런 것들이 제외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앞서 간략하게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1.1에 해당되는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손해의 원인과 퍼릴과 실제 로스올 데미지가 이 상당 인과관계다. 다이렉트 하진 않지만 리즈너블리 하기에 영향 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화재 혹은 폭발입니다. 이 선박에서 불이 났을 때의 위험성에 대해서 앞서 앞선 수업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 피보험 목적물이 멸실 손상이 날 수 있고 그것들이 이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담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뭐 화재 폭발이 면책 위험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본선이나 부선이 자초 어떤 딱딱한 거에 걸리거나 아니면 모래톱에 걸리거나 침몰하거나 뒤집히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경우에 이제 발생된 멸실 손상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기로 하는 그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육상 운송 연구에 전복이나 탈선 있을 수 있는데 육상 운송이 커버됩니다. 육상 운송이 커버되는데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해상보험이 해상 구간에서만 커버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다른 물체와의 충돌, 선박하고 충돌하거나 뭐 다른 뭐 해양 플랜트랑 충돌하거나 항만 시설이랑 충돌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충돌로 인해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을 하죠. 보험자가 보상을 하는 거고, 그 쌍방과실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선주하고 얽혀 있는 거죠. 그리고 4분의 3 충돌 배상 책임 손해 그 부분도 배주인하고 배주인끼리 이제 운송이나 운송인끼리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책임지고 하는 거고, 지금 이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이슈는 카고 인슈어런스예요. 화물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배와 배가 부딪혔을 때 배만 박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도 같이 충격을 받아서 손실되거나 멸실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화물의 하주에게 이 하주가 보험을 들었다면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는 그 부분입니다. 저 이슈가 다른 거예요. 이슈 자체가. 자, 그 다음에 피난항에서의 양하. 원래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그 못 가가지고 중간에 하역 그 피난항으로 들어가서 화물을 내리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분실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지연도 발생하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보험자가 보상을 하는 것이고, 지진 하산 분화 낙뢰. 낙뢰 생각보다 낙뢰 많습니다. 피해. 왜냐면 이 육상이랑 좀 다르게 이제 뭐 건물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망망대해 위에 배가 그냥 한 척 쇳덩어리 배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피해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장비가 다 돼 있습니다만 이게 생각보다 확률적으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 낙뢰 같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협회적 하약관에 와서 커버하는, 보험자가 커버하는 위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SG 팔리시에서는 없었던 낙뢰도 그 신협회 저가약관에는 들어왔다 하는 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1.2 앞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했던 것 중에 1.2에 해당하는 애들이 이제 근인 관계에 의한 손해, caused by예요.
리즈너블리하게 어트리뷰트 한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영향 줬다 이게 아니라 caused by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거야. 퍼릴과 로스 올 데미지의 이 관계가 명확하나한 그 경우 공동훼손, 첫 번째 공동훼손이고 투하라는 건 적하를 하물을 바다를 던지는 행위입니다. 뭐 고의적이든 뭐 그렇죠. 아니 대체적으로 악의를 갖고 던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공동의 안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 투하라는 행위가 공동의 안전과 관련되면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1번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공동훼손 희생손해로 가는 거고요. 이게 단독훼손이면 개인의 어떤 단독의 손해라고 한다면 여기 2번 동그라미의 투하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갑판유실은 ICC-C에서는 안 됩니다. ICC-B만 됩니다. 뭐 A는 뭐 포괄 책임주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굳이 언급할 필요 없는 부분이고 일단 ICC-C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선박을 타고 가다가 풍랑이야 뭐 엄청 큰 파도나 뭐 배가 계속 이렇게 롤링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옆에서 이렇게 파도가 쳤을 때 쓸려 나가는 얘기하는데 이게 큰 문제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재래선 시절에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컨테이너선인 시대고 컨테이너선의 갑판도 갑판이지만 여러분들이 오며 가며 부산 신항이나 북항에서 보는 그런 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갑판 위로 이렇게 컨테이너를 적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그 자체가 하나의 그 화물의 외포장재 역할을 해서 외부적인 어떤 충격이라든지 바닷물의 침입 같은 것들을 다 막아줘요. 컨테이너 그 자체가. 그래서 큰 문제가 안 생기기도 하고 이 컨테이너선 자체가 원체 크기 때문에 정말 컨테이너선이 그렇게 이렇게 컨테이너가 이렇게 5단, 6단, 7단, 8단, 10 몇 단 이렇게 쫙 적재되어 있는데 이게 무너지는 경우가 없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게 실제로 무너진 케이스도 많아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무너지고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정말 그거는 극히 드문 경우고 웬만큼 치지 않고서야 지금 저 정도 사이즈의 큰 대형 컨테이너선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을 실려 나가 만큼 피해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예전에는 배의 규모가 작거나 재래선이거나 한 경우에는 가능했던 일이죠. 그 경우를 이제 보험자가 담보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ICC-C는 이게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ICC-C에서 갑판 유실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JWOB, 제티슨 앤 워싱 오버볼드 특약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부가조건부 특약이에요. 요거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ICC, ABC 말고 IWC나 ISC 말고 또 추가적인 특약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 여기도 C가 안 돼요. 그래서 해수, 호수, 강물에 의해서 뭐 창고라든지 컨테이너라든지 본선이라든지 그런 데서 물이 들어오는 것과 관련해서 손해를 담보한다. 자, 그리고 추락손. 하역 작업 도중에 컨테이너가 떨어뜨려지는 경우에 발생되는 손해. 제가 여기에 넣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세상 모든 물에 의한 손해가 아니에요. 워터 데미지가 아니고 바닷물, 시, 레이크, 리버예요. 그러니까 한정지역이에요. 이거 말고 컨테이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물이 두 가지 정도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비, 레인, 그리고 습기. 그러니까 이 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에 의한 그 보험자 담보는 정말 얘네들에 의한 것이지 빗물이나 그 이슬 맺히는 거 있죠. 온도차, 그 안팎의 온도차에 의해서 안에 그 컨테이너가 철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습기가 맺히는 거에 대한 커버는 아닙니다.
그걸 해결하려면 ICC-A로 들거나 아니면 그것과 관련해서 특약을 들어야 돼요. 애매하면. ICC-B를 들으면 얘네들을 해수, 호수, 하수, 이 강물로 딱 픽스를 딱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열거 책임주의잖아요. 나열 책임주의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커버가 되는 거예요. ICC-B에서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표로 정리를 해보면 요렇다. C 조건은 여기까지, B 조건은 여기까지, A 조건은 면책 빼고 다. 자, 그리고 2조와 3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앞서 우리가 쭉 봤던 게 1조예요. 1조에 A냐 B냐 C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고 2조부터는 똑같아요. 또 하나 있는데 그건 가서 얘기합시다. 일단 2조, 3조는 똑같아요. 2조는 공동해석이고요. 3조는 그 유명한 쌍방가시 충돌약관.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3조에 들어가 있고 2조에는 공동해손에서 어떻게 한다. 손해보상 어떻게 할 거다. 그 내용이 있었죠. 이거 다 당연히 그 내용 뻔합니다. 요크 엔터프룰로 해결하자. 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을 표로 32번 슬라이드에 있는 표는 그겁니다. A는 다 해준다. B는 요것만 안 된다. 진짜 나열되어 있는 것만 해준다. 여기에 안 적혀 있는 건 안 해준다. 그리고 C는 요거랑 요거 이런 것들 안 해준다. 그래서 요 표로 한번 여러분들이 ICC A, B, C의 보장 범위를 조금 구별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반 면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면책, 보험자가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면책은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 것, 보험자가 면책되는 위험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면책은 크게 나눠서 4가지입니다. 일반 면책이 있고 부적합, 불례항이 있고 전쟁, 동맹 파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면책과 관련해서는 ICC-A의 경우에 쭉 구체적으로 보험자 면책 위험을 나열하고 있고 ICC-B와 C의 경우에는 그 8가지 정도의 내용인데 요게 사실은 MIA에 있는 면책 내용하고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여기도 규정되어 있지만 뒤에서 보겠지만 ICC-A의 경우에는 7개고요. ICC-B와 C의 경우에는 8개입니다. 제가 앞에서 1조가 ICC-A, B, C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4조도 사실 조항 하나가 있고 없고가 있어요. ICC-A는 없고 ICC-B, C에는 면책 조항 하나가 더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여기 면책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다는 건 면책 사유가 보험자의 면책 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면책 약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 행위입니다. 피보험자가 일부러 사고 내거나 뭐 일부러 손실 내거나 하는 경우 이런 거죠. 선저의 배 밑에, 선저가 이제 배 밑이죠. 구멍 뚫어가지고 침몰시키거나 배를 버리거나 뭐 고의적인 악행위를 했을 때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는 면책된다. 자, 두 번째, 이게 제일 복잡하고 애매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통상의 누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해상 운송 도중에 기체나 액체나 뭐 가루 같은 것들의 경우에는 휘발되거나 희석되거나 증발하거나 날아가거나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험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없죠. 그러니까 보험자 면책인 거예요. 그런 통상적으로 조금씩 날아가는 부분. 그리고 중량 용적 마찬가지죠. 이게 엄청 많은 양을 넣어놨는데 탱크에 그게 조금씩 증발되고 휘발되고 뭐 이러면서 주는 거죠, 양이. 그런 것들까지 보험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자 면책인 거죠. 그리고 통상적인 멸시, 뭐 당연히 시간 지나고 운송하다 보면 없어지는 거, 자연 소모되는 거, 마모되는 거, 그런 것들을 다 보험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면책 위험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의 누손 같은 경우 액체, 기름 이런 것들이 뭐 외부적인 충격을 가한 것도 아니고 빼돌린 것도 아닌데 조금씩 새거나 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중량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곡물,
공유라고 되어 있는데 곡물류 같은 것들. 그리고 자연소모. 자연소모 일어날 수 있죠. 자연소모에 의해서 부식되거나 뭐 그런 것들 자연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따라가지고 마모되거나 이런 것들 보험자한테 책임 물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포장이나 준비의 불충분. 포장을 잘못했어. 이게 파손되기 쉽고 깨지기 쉬운 거면 충격 완충제를 넣어가지고 포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뭐 바다가 뭐 무슨 뭐 안방 가는 것도 아니고 안방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죠. 예, 거친 바다를 나가면 아무리 큰 배라도 이거 외부적인 어떤 뭐 풍랑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롤링이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그런 충격을 당연히 견딜 수 있는 완충제를 넣어서 화물을 보호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거를 보험자한테 책임 물을 수 있느냐? 포장 제대로 안 한 네 잘못 아니냐? 이러면서 보험자 면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유의 하자나 성질. 이거는 화물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던 애들.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통상 누손과 관련해서도 같이 보험자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외부적인 요인이나 외부적인 사고, 혹시 담보 위험에 의해서 발생된 그런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화물이 멸실손상된 것이 아니라 화물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 성질, 그것 때문에 화물이 증발되거나 멸실되거나 사라졌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유의 하자나 성질도 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부패, 어떤 상할 수 있는 것들, 변질되거나 변색되거나, 항해가 이게 뭐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라 14일 뭐 길게는 뭐 한 달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육류나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죠. 한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한자어고 영어는 sweat이에요. 그러니까 젖어버리는 거야. 습기, 선창내 습기, 러스트, 곰팡이 충분히 가능하죠. 자연발화. 그러니까 이런 화물이 갖고 있는 쉽게 변질되거나 쉽게 외부의 습기를 먹어서 이 화물의 어떤 가치를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이 습기가 문제되는 게 뭐 옷이나 뭐 섬유류, 면화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물기 다음에 좀 곤란한 애들. 그런 화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입은 손실에 대해서 보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는 포장을 잘하거나 했었어야 되는 피보험자 측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보험자 면책으로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또 지연. 근데 이거는 봐야 돼요. 지연이 피보험 위험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에도 지연의 근인에서 발생된 멸실손상 비용을 면책 위험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그냥 지연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피보험 위험이 발생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 위험은 이런 것들이죠. 얘네들 예를 들어서 뭐 불이 나거나 뭐 피난항으로 갔거나 악천후가 있었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운송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불이 나서 불 끄느라고 시간을 지체했어.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늦어졌어.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 그 불난 걸로 인해서 입은 멸실 손상은 저기 담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연을 면책 위험으로 규정한 건 뭐냐면, 불이 나서 늦어져서 그 늦어진 걸로 인해서 발생된 손실, 이거는 보험자가 보상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조금 가혹하긴 해, 제가 봐도. 하지만 그렇다는 거죠. 불이 났으면 우리가 피보험자한테 손해를 방지하고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불이 난 건 어쩔 수 없어. 그 불나서 뭐 화물이 탔어. 그거 보험에서 해결해줘. 그렇지만 우리가 신속 조치를 통해서 뭐 다른 선박으로 빨리 옮겨간다든지, 뭐 아니면 선박을 긴급 수리를 한다든지 해서 목적지에 제때 도착해야지. 이거 불났다고 늦어졌다고 해서 늦어진 거 가지고까지 책임지진 않겠다는 거, 보험자가. 불난 거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겠지만, 그런 취지로, 그런 차원에서 들어가 있는 게 면책 위험에 지연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 지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연은. 자, 그 다음에 선박 소유자, 그러니까 운송인이 부도나는 거.
그런 걸로 인해서 보험자가 면책되는 경우인데, 사실 이 경우도 2009년 이 1982년 버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피보험자가 모르고 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보상해줘요. 피보험자가 봤을 때 건실한 업체야. 그럼 믿을만 해. 예, 그래서 운송을 맡겼는데 알고 보니까 뒤가 썩어 있었던 거죠. 몰랐던 거죠, 피보험자는. 예, 근데 그런 경우까지 면책으로 가버리면 이 피보험자에게 되게 불리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만약에 저 업체가, 운송업체가 좀 위험하다라는 걸 알고도 맡겼으면 보험자 면책이고요. 그거를 모르고 이제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보험자 면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2009년도 버전에서 이렇게 추가적인 몇 가지 사안들 중에 하나고요. 자, 원자 핵 분열. 이거 앞에서도 얘기를 했죠.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국가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험자가 면책이 됩니다. 자, 그리고 8번에 이게 이제 ICC B와 C는 4조 7항에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7번이 아니고 얘가 7번이고 얘가 8번으로 내려가죠. ICC B와 C. 예.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제3자가 어떠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보험 목적물을 해코지한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 보험자가 ICC B나 C로 들면 면책돼요. 근데 A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면책 4조에. 예, 그래서 4조의 면책 조항에 이 내용이 없다는 말은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ICCA의 취지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악의적인 제3자에 의한 손해, 그 부분을 면책하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협회적하약관의 제4조의 일반 면책과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이 있고 다 안 해주는데, 요거 제3자의 불법 행위에 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ICCA에서는 면책에서 빠져 있어서 보상을 해준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조 불례항 부적합. 여기서 말하는 불례항은 그 내항성을 갖추지 못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선박이 불례항이거나 뭐 이런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부적합한 경우에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면책된다는 내용을 하고 있는데, 키워드는 이걸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어야 돼요. 피보험자한테 불례항 이런 것들의 책임을 묻는 게 가혹하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화물을 수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박을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닌데, 선박이 항해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거에 대해서 내가 나한테 책임을 물으면 어떡하냐, 보험자가 보상 안 해주면 어떡하냐인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 배가 항해를 견디지 못할 거라는 걸 내가 뻔히 알고 있으면 또 저기다 맡겼어.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된다? 면책된다. 모르고 맡겼다면. 그러니까 그 모르고 맡겼다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서 그 사람 믿고 맡겼어. 근데 그 내부는 썩어 있었던 거죠.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거까지 보험자 면책으로 가버리면 피보험자들이 너무 가혹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단서에 피보험자의 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부적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부적합은 아무래도 그 선박은 이제 가망성, 내향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운송 용구에 대해서 부적합을 써요. 컨테이너나 뭐 특별히 뭐 육류나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냉장 컨테이너가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적합했다,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문제를 삼는다는 거는 보험자가 부적합한 운송 용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면책시키겠다,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를 주장할 때 이 규정을 들고 들어온다는 거죠. 5조에 불례항 부적합 면책 약관이 있고요. 그러니까 피보험 목적물이 적합하지 않은 선박이나 운송 용구에 적재됐을 때 보험자의 면책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알고 했으면 면책이고, 모르고 어쩔 수 없이 한 거는 책임을 묻지 않고 보험자가 보상을 해준다. 자, 그 다음에 6조 전쟁 위험에 대한 면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CCA, 요것도 ICCA와 BC가 조금 달라요.
예, 그래서 전쟁 위험 약관과 관련해서 ICCA의 면책 내용을 보면 전쟁 내란 혁명 반역 반란 쭉 나와 있고 포획 납포 강요 억지 억류 있고 유기된 길에 어뢰 똑같아요. 우리 앞에서 뭐 봤어요? 구협회 적하 약관의 전쟁 위험 특약에 대한 내용을 봤었죠. 거기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여기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은 ICCA의 6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6조는 면책약관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보험자가 ICCA임에도 불구하고 보상해주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외하겠대. 뭐를? 해적 위험을 제외하겠다. 해적 위험을 면책에서 제외하겠다는 말은 이걸 해적 위험을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해주겠다는 얘기죠. 면책에서 뺐잖아. ICCA 취지가 뭐예요? 면책 위험 빼고 다 해줄게 잖아요. 근데 얘가 면책에 있었던 애인데 면책에서 빼버렸어.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보상해주겠다는 얘기. ICC B와 C는 예,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그 얘기인즉슨 해적 위험이 발생하면 ICC B와 C로 들었을 때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애매합니다. 요게 없어요. 요 갈로 내용이 없어요. B와 C는. 그래서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기 어렵다. 사실 뭐 여기 사전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면책 위험도 아니고 담보 위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서 우리가 중간고사 시기 이전에 배웠던 내용에서 그 얘기가 있었죠. 포괄 책임주의와 열거 책임주의. 그러니까 열거 책임주의라고 하는 거는 딱딱딱딱딱딱 나열되어 있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라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근데 ICCA는 포괄 책임주의로서 면책 위험을 제외하고 다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 면책 위험 이거를 그러니까 ICCA는 갈로를 쳐가지고 굳이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적 위험을 제외한다고, 면책 위험에서 제외한다고, 면책 위험에서 제외해서 나한테 보상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ICCA는 가능하나 B와 C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보상받기가 어렵다. 자, 제7조 동맹파업 위험 면책약관 이 부분은 ICCA, BC가 대동소이합니다. 동맹파업, 직장폐쇄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멸시 손상에 대해서 보험자가 면책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앞에서 4조 5조, 6조, 7조를 봤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보험자가 보상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보상 안 해주겠다고, 면책하겠다고. 면책 약관의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신협회 적하 약관의 그 8조 이후, 운송 약관 이후의 내용과 2009년도 버전과 82년도 버전의 차이점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